박기영 신임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논란이 최근 뜨겁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 뜨겁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밝혔죠? 박소영 기자?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임명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직접 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선 겁니다. 자, 박기영이라고 하면 바로 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 기억하시죠? 네. 서울대 교수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인물입니다. 네. 지금 이 황우석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었죠. 네, 그렇죠. 이 인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박기영 본부장입니다. 황우석 박사와 가장 측근해서 논문도 공동저서로 이름을 올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2005년 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황우석을 지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심지어 이 중간에 줄기세포가 오염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정말 사과드린다라고 11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신의 심정,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자, 황우석 사태, 황우석 박사 사태, 논문 조작 사건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이 연루가 됐던 인물. 글쎄요, 방금 이 사과가 그 과거의 과오를 좀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사과라고 보십니까? 지금 야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왜 이런 인사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불만 있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 논평을 안 내기로 한 것이 아마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현재 임명했기 때문에 어떤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냥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불통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번 인사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낙점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커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좀 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자회견 직전에 기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무게를 뒀던 부분이 혹시 이런 논란들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진 않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 사퇴는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상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뜻일까요? 네, 일각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자진 사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오늘은 완전 그거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부터 간담회를 한다. 그렇다면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진 사퇴가 아닌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 예측이 맞았던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구국의 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국의 정 굉장히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뭐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냥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주면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셈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조금 전에 NSC 그 브리핑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박 본부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박 본부장이 해명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에 임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 계속 사퇴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 일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과학계에서도 반발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계에서 황우석 사태라고 하면 과학계는 정말 잊고 싶은 일일 겁니다. 네. 한국 과학계 위신을 완전 그렇죠. 추락한 그런 일인데 거기에 그때 연루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개혁해야 할 자리에 개혁 대상이 명의됐다. 한국 과학에 대한 모욕이며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 포기를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작 본인이 맞대고 일을 해야 되는 과학계에 있는 인사들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사실 사방이 적입니다. 그렇죠. 청와대만 빼놓고. 네. 지금 여당도 공식 농표가 안 했다는 거는 찬반 얘기는 없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구국의 정오를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니 네. 과연 본인의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인지 네. 아닌지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단은 간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기영 본부장은 소위 황우석 사태에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기영 인사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 때 근무했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기용되는 소위 노무현 하이패스, 노무현 프리패스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본부장 임명은 책임을 져버린 황우석 고양이에게 과학기술의 미래라는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지 문재인 정부가 박기영 본부장을 중용해 황우석 교수에게 면죄부라도 줄 셈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기영 본부장 과거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 2번이나 했었던 것으로 이력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그렇죠. 2006년 1월 달에 이제 사퇴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다시 이제 자문위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이죠.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고 20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었는데 둘 다 이제 낙선을 했죠. 탈락을 했는데 네. 지난 4월 달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추천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썼거든요. 그런 걸로 미뤄본다면 이 박기영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꾸준히 어떤 자문을 해오는 이 과학기술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막후에서 해왔지 않나 하는 그런 짐작을 좀 가능하게 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력을 보면 아까 지금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11년간 참 답답한 심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활동을 보면 정치 활동을 계속합니다. 아하. 이런 걸 보면 과연 답답한 사람의 심정이었나 그게 자중을 하는 모습이고 이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 간담회에 대해서 여론의 추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청와대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6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5위로 꼽은 소식입니다.